네, 잔멸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신문고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스토리의 윤성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스토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Y스토리 윤성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잡드림연구소의 강민혁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은 처음 인사해 주시는 거죠? 일단 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예.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요. 네. 오늘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또 듣는다고 하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성취감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 오늘 또 많이 부탁드리겠고 또 두 분 때로는 이제 독설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예, 좀 다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입맛을 잃은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두 분 멘토께서 아주 많은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와우TV 와우골뱅이 네이버.com 인터넷 이메일로도 이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해드린 두 개의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네, 연결이 되었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취업신문고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는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전화 주신 분께서는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희가 음성 변조까지 해드릴까요? 음성 변조는 괜찮습니다. 그거까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막상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진로가 있잖아요. 네. 막상 제가 지금 인문계에 재학 중에 있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나 인문계 선배들을 보면은, 와, 힘들다. 우리는 100개는 써라, 50개는 써라.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인문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진로랑 그 꿈에 맞는 회사나 직군만을 좀 골라서 쓰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좀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쓰고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것인가는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뭐 가고 싶은 회사라든지 원하는 직무가 있으신가요? 전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무역 쪽이고 하나는 약간 회계 직무거든요. 무역과 회계 직무 쪽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두 분의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 먼저 윤성혜 대표님과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회계 직무는 이게 직무가 확실히 맞는데 무역이라고 하면 무역 중에서 어떤 분야로 좀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직무가 원래 원하는 직무가 어떤 거였나요? 일반적인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역공사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 같은 그런 회사에서 아니면 그런 곳에서 어떤 직무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트레이드 쪽, 영업이라든지 네. 회계라든지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직무가 있잖아요. 네, 어떤 직무를 좀 더 원하시는 거세요? 그쪽에서는 영업이요. 무역 쪽으로 간다면 영업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계 아니면 영업 분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크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중에서는 본인이 어떤 쪽을 더 원하고 계세요? 저는 무역 쪽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영업 쪽으로 일하는데 네. 지금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세요? 어떤 심리적으로 상태가 제일 힘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힘든 것 같으세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심적인 게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좀. 주변, 워낙 갈수록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 애들도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꿈을 쫓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분야를 많이 쓰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찔러보고 중견까지 찔러보다가 그냥 되는 거 있으면 가자. 그냥 이런 식의 보이니까, 이런 게 좀 보이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것일 거고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분야가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문이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힘드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워낙 그 어떤 취업이 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직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평생 그 직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딱 회사를 정해놓았다기보다 직무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직무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좀 분야를 넓혀서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해보고 그곳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이직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시는 강민혁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또 현실적인 조언을 강민혁 대표님에게서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반갑고요. 지금 무역 쪽 영업이랑 그다음에 회계 쪽으로 지원하는 걸 보니까 그 인문상경계 학생들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무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상사를 제외하고는 이 방송에서 좀 부적절한 단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막장이라고 불리는 되게 작은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사실은 웬만한 대기업의 상사를 가고 싶지만 거기에 문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 그다음 회계 또한 뭐 경쟁률이 보통 200대 1 정도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너무 이렇게 자신감을 좀 이렇게 좀 잃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구매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아니면 각사의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무를 확장해야 될 개념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관심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학생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무역 상사에서 영업을 하고 싶고 회계 관련된 영업을 하고 싶다고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했었지만 실제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좀 더 보이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학생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 무작정 막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지금 회계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영업에 대한 좀 의지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인관계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인문상경계에서 많이 뽑고 있는 국내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확률적으로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영업을 잘했을 경우에 향후에 분명히 이제 또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눈앞에 있는 그런 직무보다도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커리어 패스를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또 학생분께서 저희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답답하고 막연하신지요? 네, 아까 심적인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상반기에는 이렇게 막 많이 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작년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심적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나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써 이 상반기도 이제 3월달에 시작해서 이제 인적성이나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발표가 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약간 다들 침체된 분위기예요. 좀 마음 다잡기 위한 좀 그런 조언이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들 멘붕이에요, 사실. 자꾸 맞아요. 떨어지니까. 네네네. 이때 좀 어떻게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걸까요? 자기소개서 적으면서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여러 번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지원할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 회사를 위해서 맞추고 정작 나라는 사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원자분 혹시 이 부분은 좀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사에서 원하는 그 보면 채용 홈페이지 관련 인재나 비전상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를 회사에 맞춰간다는 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소재나 이렇게 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제가 없다? 나 자신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취업망을 위해서 취업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나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회사에 그냥 나를 맞추다시피 하는 게 좀 맞는 건가 하는 생각 좀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직무라든지 회사 선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직무, 원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거 한 가지만이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 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계속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요. 그 혼란이 생기는 이유도 정말 내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어떤 모습,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지만 나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 시점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회사가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100가지면 지금 알고 있는 게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100 중에서 한 10개나 20개 정도 알아요. 근데 100가지를 다 펼쳐놓으면 거기에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인재상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내 모습 중에 10가지만 알고 있는데 나머지 90 중에 있었던 인재상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막 이렇게 구직을 하려고 막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할 일이 많고 좀 정신이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더 탐색해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탐색 노트 같은 뭐 이런 노트나 메모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계속 나를 탐색해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요. 결국엔 이제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야지만 또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거겠죠. 강명 대표님도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좀 현실적인 딱딱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턴에 반드시 지원하시고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백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채용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벌써 아까 2번째 지금 취업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같은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굳이 그 회사의 인재성에 맞춰야 되냐 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과는 좀 멀어져야 된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다수의 지원자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하반기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되 그 준비의 시작은 인턴을 어떻게든 반드시 합격해라라는 조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좀 짧은 전화 연결이라서 저희도 아쉽긴 한데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꼭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대표님 요즘에 그 잡드림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가장 많은 고민,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저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이런 건가요? 그냥 싫다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싫다. 현실이 싫다. 굉장히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학생 전화 준 거 목소리만 들어보더라도 네. 저희 제자들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이게 와닿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힘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제 위치도 좀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털고 나가거든요. 네. 과연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털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좀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엔 이제 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네요.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좀 굉장히 밝은 편이신 것 같은데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아,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그 직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직무 관련해서 네네. 예, 제가 2가지 정도 있거든요, 크게. 네,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HR 직무를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선배들이 저에게 태도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태도, 애티튜드, 예. 예, 그런데 이제 HR 직무, 이제 HR 담당자가 회사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 질문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연계와 관련된 질문인데, 회사 내 타 부서와 이제 HR 부서와의 이제 업무 연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제 상호 간에, 예,
상호 간의 업무 연계하는 모습이나 또 어떻게 바람직한 소통 방식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HR 직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도 지금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강민혁 대표님부터 한번 상담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되게 반갑고요. 네. 저도 뭐 기업에서 HR 업무를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합격했을 때도 뭐 경쟁률이 뭐 580대 1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거 500대 1이에요, 500대 1. 예.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이제 우리 어려운- 학생이 이제 그 험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지금 질문한 수준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질문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지원자가 얼마나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직자를 통해 가지고 인사 담당자는 굉장히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조율자로서의 그런 태도, 약간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은 인사팀에 지원할 때 뭐 임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인사 업무는 임직원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시각의 니즈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경영자와 임직원 중간에서 얼마나 조율을 잘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직원의 이야기만 들었겠다 뭐 이런 1차적인 생각보다도 조직과 경영자의 시각에서 그 임직원들 사이에서 이 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는 아무래도 내부 고객을 섬겨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주변 임직원들이 우리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현업에 있는 분들은 인사 담당자를 그냥 월급 주고 그냥 뭐 이렇게 복리후생 많이 주면 땡큐고 약간 뭐 연말에 인센티브 많이 안 주면 믿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좀 박하게 주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 사실 인사팀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제도를 세팅하는 것이지 그걸 운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있는 임직원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인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향후에 입사를 하든가 혹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자신의 태도 하나를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임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그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돼요. 어디 술 먹으러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팀에 술 먹으러 가서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직원들 간의 불화를 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 또 그런 자세와 역할이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합격 이후에 또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신 답변을 또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내에서의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희 대표님께서도 상담을 해주실까요? 네네. 지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그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어떤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라면 인사 쪽에 HR 쪽에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처럼 너무 이렇게 감정 표현이 물론 영업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감정 표현이 뛰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또 그리고 또 내 표현이 너무 자유자재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에도 업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좀 청렴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도 나타나겠지만 특히 면접에 갔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면접관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청렴함 같은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객관성을 유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이렇게 막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또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경력 같은 거 이런 뭐 했던 경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어떤 이루어낸 성과 같은 게 자기소개서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성공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또 이제 전화 연결이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 학생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또 궁금하신가요? 사실 이제
저 졸업한 지 작년에 좀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을 좀, 하셨군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졸업하고 나서 좀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런 좀 그런 막연한 고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예. 그래요.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 지원자가 졸업을 했고 그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공백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저희 이제 잡매거진의 현업 담당자들한테 인사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그 인사 관련된 뭐 정모라든지 뭐 이런 데 참여하시면서 인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전 이게 가장 최고의 답변인 것 같고요. 분명히 평가자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스스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그 노력 중에 일환에서요. 지금 그냥 단순히 구직자의 입장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인사 관련된 분들을 좀 많이 만나거나 그런 인맥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어떤 그 명칭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인사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인사 쪽 출신은 아니지만 그쪽에 활동을 했는데 활동하면서 그 인사 담당자로 있으신 분들이 후배를 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촉을 세우고 이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은 대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임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원하는 딱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금 작은 회사라도 혹시 취직이 된다라 그러면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HR 직무 성공 취업하셔서 홈런 날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저희에게 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앞서도 이제 상담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날씨도 덥고 또 계속 불합격 통보가 많이 오기도 하고 두 분의 멘토께서 좀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윤성희 대표님부터. 네, 전 지금 두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연결됐을 때 탁 외치게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끼리 한번 좀 네,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힘 이렇게 한번 하나, 둘, 셋. 힘! 네. 좋습니다. 네.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화장실에서만 힘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상생활에서 늘 힘을 내셔야 돼요. 강민 대표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냥 하늘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이 시기가 왔을 겁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기에게 좀 위안도 주고 어떻게 보면 격려도 좀 해야 되거든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막 몰아세우진 마시고요. 뭐 그렇다고 게으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여유를 좀 찾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꼭 오늘부터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면 언젠가 됩니다. 결국엔 되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2845-1901, 02845-1902 두 대의 전화를 통해서 취업 상담소 여러분들 고민을 저희에게 털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